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평소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나 채널을 관심 있게 보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사연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기도 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친구도 아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참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도 생기게 됐고, 제가 직접 먼저 사연까지 보내게 됐으니까 말이죠. 처녀 시절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제 선에서 끊거나 맺었을 테고, 설령 일이 벌어진 이후라고 해도 친구들과 쉽고 즐기는 걸로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 일이 되다 보니까 끊고 맺는 것도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나오는 대나무 숲처럼 이용하려고 말이죠. 제 사연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는 걸로 제 속이 조금은 후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듣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잘 맞는 코드와 취향 덕분에 2년을 만나다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결혼 약속 후 시어머니를 뵙게 된 저는 처음 어머니를 뵙는 자리에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허락을 받는 중요한 자리다 보니 혹시라도 시어머니 앞에서 밉보이거나 실수라도 할까 싶어 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 애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님께서도 눈치채셨는지 제게 다정한 말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앞이라서 불편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편하게 해. 아까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하네.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이렇게 불편하면 쓰나. 내가 두 사람 반대할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른 앞에서 편하게 할 수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이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며 잘해주셨고, 그런 어머님 덕분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셨다 싶더라고요. 상견례에서도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다고 하시고 저를 한없이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이해심이 높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 한창 정신없는 와중에 자꾸 저를 부르셨습니다. 바빠서 시간 내기 어렵다는 제 말에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유진아, 오늘 회사 끝나고 집으로 좀 올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예?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오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괜찮지? 어머님, 그게요. 내일은 제가 저희 엄마랑 혼수 그릇을 보러 가야 돼서요. 어머니랑 혼수를 본다고? 혼수야 천천히 보면 되는 걸 뭘 벌써부터 그렇게 서두르니? 사돈께는 말씀 잘 드려서 그릇은 다른 날 보러 가고 내일은 집에 좀 들러라. 그리고 사돈하고는 매일 보면서 뭘 또 주말에까지 같이 다니려고 그래. 아니면 내가 같이 봐줄까?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양해 구하고 내일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내일 보자. 아직은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제대로 거절도 할 수 없는 제게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의 선약을 깨트리면서까지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고는 저희 집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돈께는 말씀 잘 드렸니? 그릇 다음에 보러 가자고? 예. 그냥 어머님 뵈러 간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릇이야 아무 때나 사면 그만이지. 그깟게 뭐 중요하니? 사돈도 다 아시는 거야. 앞으로 시집 보낼 딸이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게 낫다는 걸. 그러고 보니 사돈께서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시면 많이 적적하시겠다. 여태 딸만 보고 사셨을 텐데 말이야.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도 자주 찾아가 뵈면 되니까요. 그래도 시집 가면 친정 자주 가기가 그렇지. 어머니께서는 뭐 따로 취미 같은 건 없으시니? 남편도 자식도 없으면 그런 재미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활동적인 분이라 친구들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아유, 그래. 밖으로 많이 다니시면 좋지. 그래야 우울하지 않고 건강하시지. 아무래도 나도 혼자고 그쪽도 혼자시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구나.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어 시댁으로 찾아갔던 거였는데 어머님께서는 정작 저희 결혼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 집과 친정 엄마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서 홀로 계셔서 비슷한 사정의 저희 엄마와 가깝게 지내고 싶으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야 두 분 사이가 좋아서 나쁠 건 없었고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찾아뵀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됐지만 제 결혼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더없이 좋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희 친정엄마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에도 저희 엄마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딸 시집 보낸 사돈이 걱정돼서 저러시나 싶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너 시집 보내서 많이 속상해하시지? 결혼식 날에도 눈물 참는 게 보여서 짠하더라. 어찌나 안쓰럽던지 남일 같지 않아서 말이야. 둘이 살다가 없으니까 허전하신 것 같기는 해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세요.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자주 찾아가면 되죠. 너 요즘도 친정에 자주 가고 그러니?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가 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꼭 집으로 안 가도 밖에서 쇼핑하고 밥 먹기도 하고요. 원래 결혼 전에도 엄마랑 둘이서 잘 다녔거든요. 아니, 너는 결혼 전에도 사돈이랑 그리 붙어 다니더니 결혼하고서도 달라진 게 없나 보구나. 근데 너는 사돈과는 그렇게 밖을 다니면서 나랑은 왜 안 가니? 나는 시엄마라서 같이 하기 싫어?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몇 번 외식했잖아요. 그건 승연이까지 셋이 간 거고 사돈과는 단둘이 다닌다며. 쇼핑도 다니고 외식도 다니고. 그건 나랑도 좀 하자. 나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딸 시집 보내서 적적하지 않냐며 저희 엄마 걱정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이 왠지 제가 엄마랑 잘 지내는 걸 서운해 하시는 듯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랑 뭘 했다고 할 때마다 왜 자기와는 안 하냐고 하시면서 제가 엄마랑 하는 것들을 꼭 똑같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랑 잘 지내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친정보다 시댁을 멀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저도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시댁과 친정은 다른 건지 시어머니 모시고 뭘 하려면 제가 자꾸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른 걸 또 바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대놓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너 아직도 친정 자주 다니니? 그 승연이한테 들어보니까 저번 주말에도 친정 다녀왔다며? 네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결혼한 여자가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들어서도 안 되는 거야. 너 설마 부부 사이의 일까지 친정에 말하고 그런 건 아니지? 예? 그런 건 아니죠. 부부끼리 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해결해야죠. 저도 엄마한텐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또 저희들 이야기보다는 엄마랑 평범한 수다 떠는 게 많고요. 여하튼 친정 너무 자주 가지 마라. 아이, 신혼이면 둘이 신혼을 즐겨야지. 안 그러니? 아이, 그렇게 친정 자주 갈 시간 있으면 시댁에도 좀 오지. 너는 어째 내가 먼저 오라고 안 하면 올 생각을 안 하니?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양가 똑같이 맞춰서 가고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친정을 자주 가는 게 섭섭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더니 심지어 명절 때는 누가 봐도 일부러 친정을 못 가게 하려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키실 거 더 없으시면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뭐?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려고 그래? 엄마, 벌써라뇨. 아침부터 와서 음식하고 밥 먹고 후식까지 다 먹었는데. 장모님도 기다리실 텐데 우리도 얼른 가봐야지. 네, 저녁은 친정에서 먹기로 해서요. 너희 친정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온 김에 저녁만 먹고 가자. 내가 너희 먹이려고 갈비찜 재웠는데 니들 가면 나 혼자 저 많은 거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해. 친정은 내일 가도 되고 다다음 날 가도 되는 거지. 친정 맨날 간다면서 이런 날도 친정으로 가버리려고? 엄마, 아까 말씀하시지. 그렇다고 갈비찜 때문에 처가에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장모님께서도 저희 기다리세요.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집 편을 들어? 너는 혼자 있는 네 엄마 걱정은 안 되니? 하여간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나는 며느리 생겨서 새 식구 생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놈이 그 집에 장가들었어.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희 그냥 저녁까지 먹고 갈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세요. 아휴,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생각하는 건 우리 며느리밖에 없지. 아들놈 무슨 소용 있니?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있는데 말이야. 그치? 혼자 계신 시어머니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 엄마도 혼자 계실 걸 아시니 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그런 억지를 부리며 저를 친정에 안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부터 매년 엄마와 1년에 한두 번씩 여행을 다니곤 했었는데 그날은 저희 엄마 생신이라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문제될 일이 없다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그 일로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여행 가서 시어머니 드릴 기념품을 사서 전해드리려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삐져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엄마랑 여행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어머님 생각나서 선물 사왔어요. 됐다. 필요 없으니 들고 나가라. 어머님, 이거 좋은 거래요. 한번 봐보세요.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아니, 누가 그딴 선물 사오라 그랬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너는 네 엄마랑 단둘이 여행 다녀와서 나한테 고작 그딴 거 하나 가져다 주면 그만이냐?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아니, 여행을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니? 결혼한 애가 그렇게 함부로 나다니고 그래도 되는 거냐? 결혼하면 여행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머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돈으로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시나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한참 만에야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누구는 다 늙어서도 자식이랑 여행 다니고 잘만 지내는데 나는 평생 고생만 하고 이제 와서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서러워서 그런다. 아들들이 딸처럼 뭐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지금도 결혼해서 지들끼리 살기 바쁘지. 지 엄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지. 그런 와중에 너는 맨날 친정엄마랑 어디 다니고 다정하게 지내니까 내가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어? 너도 참 그렇다. 너희 엄마 혼자라서 안쓰러우면 시엄마도 그런 줄 알아야지. 나한테 한 번 묻지도 않고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어?
아빠가 없었지만 화목하고 단란하게 지냈던 저희 집과 달리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을 잃고 긴 시간을 힘들어하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방황하는 어머님 없이 혼자 자란 탓에 가족 간의 빈 시간이 길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같이 뭘 하거나 하는 일 없이 지금도 대면대면했고, 그에 비해 저는 엄마를 잘 챙기다 보니 자식에게 챙김받는 저희 엄마가 부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께서 속상하시다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어머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고 괜히 죄송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죄송했던 저는 앞으로라도 어머님을 좀 더 신경 써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성에 차지 않으시는 듯 했어요.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저도 일하고 제 생활이 있는데 그런 저를 배려하지 않으시고 너무 자주 찾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낸다고 한들 친정 엄마보다 편할 수가 없는 건데, 시어머니가 어려워서 벌어지는 제 사소한 행동에도 어머님은 서운해하고 저를 질타하셨어요.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너는 영 아닌 것 같다. 딸 같은 며느리처럼 살갑게 좀 굴고 자주 찾아오면 안 되니? 내가 연락할 때마다 어째 바쁘다는 소리만 하니? 너 사돈께도 그렇게 하니? 사돈이 연락하면 바로 뛰어갈 거면서. 너 사람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시모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아들보다 더한 대접을 바라니 저도 점점 시모의 횡포에 힘들어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이 세상 모든 자식에게 고민스러운 건 매한가지일 텐데, 저와 남편의 경우 더욱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말이죠. 저와 남편 모두 며느리와 사위로서 맞이하는 첫 어버이날인 만큼 양가 어머님들께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잘못하다간 또 시모에게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공평하면서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떠올랐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주말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서 시간도 넉넉해 보였고, 양가 어머님들 똑같이 모시는 거니까 문제될 만한 게 없어 보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시모를,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챙기다가 시모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고, 처음엔 아무런 문제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모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모에게 저 하나로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희 엄마를 챙기는 게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뒤늦게 시모의 기분을 알아챈 저희는 역할을 바꿔 제가 친정엄마를 챙기고 남편이 시모를 챙기기로 했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도 또다시 시모의 뾰루퉁한 표정이 나왔습니다. 시모는 자식과 며느리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해야 했던 거죠. 결국 양가 어머님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키려고 떠났던 저희의 여행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여행에 돌아와서 시모에게 괜한 소리만 듣게 됐습니다. 너 나한테 아들 뺏긴 기분 느끼게 해주려고 여행 가자고 한 거냐? 이럴 거면 그냥 식당에서 밥만 먹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하고 끝을 내지 그랬어.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있는 대로 들고, 이게 뭐야? 저희는 한 분씩 맡아서 여행을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말 수 없는 남편보다는 제가 어머님 옆에 있으면 덜 심심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곁에 있었던 건데, 죄송해요. 그이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모르고.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너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게 괘씸하다. 한 번에 사돈과 나를 만족시키겠다고 같이 여행을 떠난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관심 쏟는 게 귀찮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거면 저희가 여행을 가질 않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으면 두 분 모시고 식당에 갔겠죠. 저희는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럼 빵점짜리 계획이구나. 좋은 추억은 무슨, 자식 뺏긴 기분 만들고
네가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한 시간이었지. 됐다. 나 그날 여행 이후로 너무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만 가봐라. 이후 시몬은 몇 날 며칠 동안 그 여행 일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여행을 갔을 때 기분 나빴던 일을 말하면서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 일이 저는 너무 힘들었죠. 결국 엄마에게 시모 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러자 엄만 힘들어하는 딸을 도와주겠다며 시모를 친정으로 초대하자고 말했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빨리 말하지.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 하려고?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시어머니 질투심만 자극할 텐데.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잘 달래주면 또 금방 괜찮아져. 그날 내가 사위 데리고 다닌 건 미안하다고 말 좀 하고 오해하실까봐 내내 마음 불편했다고 말하면 될 거야. 사과하는데 화내는 사람 어디 있겠니? 거기다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주면 기분까지 좋아질 테니 단번에 고민 해결이지.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내가 사돈께 식사 대접하고 싶단 말만 전해. 근데 엄마가 뭘 미안해할 일이 있다고 사과까지 해. 솔직히 여행 가서 엄마도 불편해했잖아. 시어머니 기분 안 좋은 거 알고 나서. 근데 엄마가 사과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엄만 신경 쓰지 마. 말로 천냥빚 갚는다고 했어. 사과한다고 돈이 드니? 내가 창피할 게 있니? 그냥 상대가 기분 나빴다고 하면 사과하고 넘기는 게 최고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나 엄마 신경 쓰지 말어. 그나저나 네 시어머니 무슨 음식 좋아하시니? 엄마에게 고맙고 미안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셔서 말이죠. 제가 엄마를 더 말린다고 말려질 일은 아니었으니 이 일이라도 빨리 끝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친정 엄마의 말을 전했죠. 무슨 영문으로 자신을 초대하는진 모르겠다는 표정의 시모는 궁금해하면서도 아직 저에게 남은 감정 때문인지 이유는 묻지 않고 초대에 응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 자리하게 됐어요. 엄마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놀랐던 시모는 입맛에 맞는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엄마가 준비해 놓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엄마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사돈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된 건 저번 여행에서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려고요. 저번 여행이요? 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아드님을 너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돈께서 워낙 승연이를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저도 모르게 초행인 여행길에서 승연이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아드님을 데리고 다녔네요. 사실 여행 가서 자식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 제가 여행에 취해서 그만. 그날 일 이렇게 이해 부탁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우리 승연이가 듬직하게 잘 자라긴 했죠. 그래서 사돈 마음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사과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사과 한 번으로 제 예상보다 쉽게 시모의 마음은 풀린 듯 보였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어서 시모와 자리하는 내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엄마에게 눈인사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난 뒤 시모는 완전히 마음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도 시모의 눈치를 덜 보고 지낼 수 있었죠. 그렇게 한동안 신경 쓸 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똑같이 식사 대접을 해주고 싶다며 제게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유진아, 내가 너희 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언제쯤이면 좋겠니? 식사 대접이요? 혹시 저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신 거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땐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한 것 같다고 죄송한 마음에 자리하게 된 거니까요. 요리하시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드실 텐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야. 그날 내가 사돈께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또 사돈께 초대를 받았으면 내가 사돈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게 이치에 맞는 행동 아니겠니? 그리고 네 말 맞다나. 내가 오해를 해서 너희 어머님께서 마음고생하셨잖니. 내가 너희 어머님께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연락 넣어서 언제가 괜찮은지 여쭤보렴. 정말 괜찮으실 텐데. 그럼 혹시 식당은 어떠세요? 어디가 됐든 어머님께서 자리 만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엄마께 어머님 마음이 전달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직접 한 요리를 너희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님 뭘 좋아하시니? 네가 여기다 너희 어머님께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음식, 또 드시면 안 되거나 피해야 하는 음식 좀 적어줘. 그래야 내가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준비를 하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와 시모가 같이 있는 자리를 또다시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시모 눈치를 보느라 제가 불편한 건 물론이고 친정엄마 역시도 시모 눈치를 보며 행동 하나하나 신경을 쓰느라 불편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모가 굳이 저희 친정엄마께 식사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찍이 자리를 일어나려고 식당에서 보자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식사하는 걸로 약속하고 시모에게 식사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도움될 내용들을 적어 건넸죠. 다음 날 엄마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모가 초대한 식사 대접을 얘기했고 시댁으로 올 날짜를 정했어요. 이후 시간이 흘러 친정엄마가 시댁에서 시모의 식사 대접을 받는 날이 됐고 제가 엄마를 친정집에서부터 시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시댁으로 모시고 가는 동안 엄마에게 미안해하며 오늘 하루 고생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엄마 미안. 내가 다른 핑계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서.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도 부탁 좀 할게. 너 언제까지 미안해할 거야? 엄마 괜찮아. 그리고 사돈께서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잖아. 고생하고 말기 뭐가 있어? 그래도 마음 편히 행동 못하잖아. 어머님이 또 괜한 오해해서 나 괴롭힐까 봐. 사돈 댁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 집 딸인 셈 생각하고 있으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괜히 나 챙겨주겠다고 신경 쓰다가 또 사돈 질투심 불러일으키지 말고. 미안해 엄마. 다음엔 이런 상황 안 만들게 할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질투심 많은 시모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도 이번만 넘기면 한동안은 친정엄마와 시모가 한 공간에 있을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만 잘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와 제가 시모를 만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댁에 도착했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반갑게 저희 엄마를 맞이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음식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와 같이 남은 음식 준비를 하려고 했죠. 아유 사돈 어서 오세요. 제가 진작에 초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것보다 괜히 저 때문에 사돈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저번에 사돈께서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근데 음식 준비가 덜 돼서요. 잠시만 거실에 앉아 계시면 제가 금방 준비해 가겠습니다. 유진아,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어. 아니에요. 음식 준비할 게 남았으면 제가 주방에서 어머님 도울게요. 엄마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 나 혼자 준비하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도와야죠. 유진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냥 어머님 곁에 있어. 그 후에도 몇 번 더 시모에게 음식 준비하는 일을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당연히 시모 눈치가 보여서 한 행동이었어요.
시모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또 어떤 질투와 오해를 받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돕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사코 시모 입에서 괜찮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여러 번 확인을 받았으면 정말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놓이진 않았지만 시모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여러 차례 거절한 일을 가지고 트집 잡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의 음식 준비가 마칠 때까지 엄마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 동안에도 엄마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시모의 질투심을 자극할까 봐서 말이죠. 그렇게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밝은 목소리로 저희 모녀 앞에 등장했고 음식 준비가 마쳤다며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시모 뒤를 따라 주방으로 갔죠. 주방으로 들어가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시모가 이렇게까지 지난번 일을 고마워하나 싶어서 얼떨떨해하며 엄마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셔요. 아유, 차린 게 없다뇨. 상이 꽉 차다 못해 넘칠 정도인데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이거 전부 사돈 혼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아유, 고생은요. 음식 준비하는 동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준비한 음식이 사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얼른 드셔요. 엄마와 시모가 훈훈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음식들이 있는가 그 종류들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가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음식 재료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음식 재료가 분명했어요. 서둘러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 모두를 훑어봤고 그 결과 식탁이 모든 음식에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엄마가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안 돼! 그거 먹지 마! 어머, 깜짝이야. 유진아, 너 왜 그래? 여기 있는 음식들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들고 있는 숟가락 봐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보라고. 너 사돈 계시는 앞에서 왜 그래? 또 밥에 있긴 뭐가 있다고. 그냥 잡곡밥일 뿐이잖아. 사돈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이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얘가 뭘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 보니까 얘가 식사할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거 보라고. 여기 땅콩이 있잖아. 이거 그냥 잡곡밥 아니야. 땅콩 든 잡곡밥이라고. 땅콩이라고? 아니, 잡곡밥에 이게 왜... 잡곡밥뿐만이 아니야. 나머지 음식들 봐봐. 죄다 땅콩이 들어가 있다니까? 하물며 국에도 땅콩이 들어가 있어. 어머님, 혹시 제가 적어드린 글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따로 빨간색 펜으로 땅콩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적어드렸는데 거기다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음식 전부에 땅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땅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에까지... 설마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유진아, 사돈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사돈께서 뭘 착각하셨겠지. 그리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얼른 사돈께 죄송하다고 해. 얼른. 아니요, 사돈. 저 착각한 적 없어요. 일부러 음식들 전부에 땅콩 넣은 거 맞으니까요. 네? 사돈, 일부러 넣으셨다고요? 시몬은 아주 태연하게 고의로 한 행동이란 걸 인정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먹어서는 안 되는 땅콩을 모든 음식에 넣었다는 걸 인정했죠. 저희 친정엄마에게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어요.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섭취를 하더라도 두드러기나 발진을 잠시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저희 엄마는 두드러기와 발진은 기본이고 피부 부어오름이 심해져 숨쉬는 길목인 목 안이 부어올랐습니다. 그 말뜻은 땅콩을 잘못 섭취했다가는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엄마와 식사할 때면 땅콩 첨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편이었어요. 이번에도 시모가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길래 가장 먼저 말했던 주의사항이 땅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분명 종이로도 한번 적어서 건네줬고 직접 시모에게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여행 기간 내내 음식들을 시킬 때마다 제가 땅콩의 첨가 유무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모가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음식에 여러 형태의 땅콩이 버무려져 있었죠. 그걸 또 시모가 고의라고 인정했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땅콩으로 된 음식을 내놓는 게 무슨 행동인지 아시냐고요? 먹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땅콩 먹으면 목 안이 부어서 숨쉬기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응급실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고의로 땅콩을 넣었다뇨. 갑자기 왜 이러세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데요? 그날 저랑 엄마는 대화도 거의 안 나눴는데 뭐가 그렇게 또 질투가 나셨는데요? 뭐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나 우습게 보고 일부러 그런 거잖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뭘 일부러 그랬는데요? 그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거요? 그거야 어머님이 또 오해하고 질투할까봐 그런 거죠? 아니지. 너희 모녀 나 조롱하고 놀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 너희 모녀 장단에 맞춰 놀아나는 나 보고 뒤에서 낄낄거리려고. 왜? 아니야? 내가 네 친정에서 나갈 때 둘이 사인 보내는 것도 봤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 너희 모녀가 혼자인 날 조롱하고 무시하려고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따로따로 가도 될 여행을 굳이 우리 두 사람 묶어서 가서는 여행 기간 내내 날 약 올린 거지. 돌아와서는 여행에서의 일을 사과한답시고 날 집으로 불러 내 기분 풀어주는 척 오해했던 척하면서 너희들 계획에 놀아나고 있는 날 업신여겼을 거고. 그래서 되갚아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게 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내가 너희 모녀에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시모가 저희 모녀에게 가진 감정이 질투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질투심을 포함하고 있는 피해망상이었어요. 저와 엄마가 한 행동들이 모두 자신을 약올리려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약을 올리려고 하긴 무슨 시모 눈치 보고 기분 맞추느라 용을 썼는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이없는 시모의 피해망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 내 앞에서 남편,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네 엄마랑 네가 잘 살았다고 하길래 결혼 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진짜 넌 네 엄마랑 살갑게 잘 지내더라? 뭐 거기까지도 좋았어. 모녀 사이가 좋은 게 잘못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지. 너 일부러 내 앞에선 네 엄마랑 더 친하게 더 살갑게 지내는 모습 뽐냈잖아. 내 앞에서 자랑까지 하면서. 네 엄마라는 사람도 똑같이 하고. 그거 전부 나 깔봐서 그랬던 거지? 나 무시하려고. 남편 없는 건 똑같은데 너희 모녀는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서 날 무시하려고 했던 거잖아. 맞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어머님 무시해서 뭘 얻는다고요? 오히려 어머님 때문에 저랑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엄마랑 제가 가깝게 지내는 거 질투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저 어머님 때문에 톡 프로필도 눈치 보여서 바꿔야 했어요. 혹시 엄마 관련된 사진이면 또 무슨 고생을 할까 싶어서. 또 평범한 일상 이야기할 때도 엄마랑 뭐 했다고 하면 표정 어두워지는 어머님 때문에 말 실수할까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입 밖으로 뱉었다고요. 그리고 저랑 엄마가 계획을 세워요. 여행을 따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같이 갔다고요? 그게 누구 때문에 같이 가게 된 건데요? 두 분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어머님께 괜한 소리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불편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동시에 모시고 간 거잖아요. 여행 가서도 그래요. 제가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 그걸 또 트집 잡을 게 뻔하니까 제가 어머님 곁에 있었던 건데 이번엔 오빠가 우리 엄마 챙겼다고 뭐라 했죠? 뭐 아들을 빼앗겨요?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챙기는데요? 우리 엄마는 같이 오고 싶지 않은 여행이 따라와서 혼자 다녀요? 어머님 때문에? 식사 자리도 아들 빼앗겼다고 지랄지랄하는 어머님 일로 제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님 기본 풀어주겠다고 만든 거예요. 식사 대접하면서 사과하고 오해였다고 말하면 마음이 좀 풀릴까봐. 근데 무슨 약을 올리고 조롱했다고 이런 짓을 꾸미세요? 아니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면전에 화를 내면 되죠. 따지면 되죠. 왜 사람 죽을 수도 있는 짓을 하세요? 나도 더는 이런 짓 못하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정신나간 시어머니 비위 더는 못 맞추겠다고요. 제가 오빠랑 이혼할 테니까 어머님 무시하고 조롱하는 며느리와 사돈 없는 생활 하시면서 잘 사세요. 결국 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네가 이혼한다면 내가 아차 싶을 줄 알았나 보지? 나도 지 엄마랑 작당 모의하면서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따위 필요 없어. 너같이 못된 년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반대라고. 썩 꺼져. 네 엄마한테 이 음식 강제로 먹이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어따 대고 우리 딸한테 2년 전년 입을 놀려. 내가 불쌍한 여자 같아서 신경 써줬더니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미칠 거면 혼자서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디 내 딸을 괴롭혀? 당신 말 조심해. 한 번만 더 우리 딸 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어디 가서 남편 먼저 보냈다는 말 하지 마. 남편 이랬다고 해서 당신처럼 다 정신 나간 여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싸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짓 할 거면 괜히 애 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집안에 처박혀서 미치라고. 뭐? 인연이? 엄만 제가 시모에게 욕을 먹자 시모에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육탄전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였죠. 그런데 남남이 될 사람과 싸워서 뭐 하겠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저 여자와도 끝인데. 물론 저와 남편 사이에 이혼까지 할 문제는 없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시모와도 인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또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남편과 이혼하는 게 다른 문제를 양산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시모와 싸우려고 하는 엄마를 이끌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당장 필요한 짐만 들고 친정집으로 갔죠. 얼마 뒤 시모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들었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더라고요. 여보,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 이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를 너무 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저렇게 화난 거야? 이 상황에 당신한테 전화해서 화를 냈다고? 진짜 대단하다.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네? 뭐? 당신은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나랑 우리 엄마가 시댁에 간 건 알지? 당신 어머니가 식사 초대한 거. 그 초대 자리에서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어. 우리 엄마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걸 알면서도 음식이란 음식에 죄다 땅콩 넣었다고.
과장이 아니라 마시는 물 빼곤 전부 다 땅콩이 들어가 있었어. 하물며 국과 김치에도 내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자칫 잘못해서 엄마가 그 중에 하나라도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어머니 미친 것 같아. 난 그런 미친 사람 시어머니로 모시고 못 살겠고. 뭐?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짜야? 엄마가 장모님께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고? 그게 말이나 돼? 당신 어머니가 인정한 짓이야. 우리 모녀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다고 그렇게 했대. 근데 봐봐. 당신 내 말 바로 못 믿지? 당신 어머니 일이니까.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 모녀에게 어떤 위험한 짓을 해도 당신은 바로 못 믿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당연하지. 당신에겐 그 사람이 당신을 낳아주고 키운 어머니니까. 그래서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당신이랑 같이 살면 당신 어머니랑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 정신 나간 여자랑 가족으로 지낼 자신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난 이혼할 거니까 우리 괜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지금도 간단히 집에서 짐 챙겨서 친정에 와 있고. 이혼?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되물어 본 거지. 그래, 그건 그렇다고 해. 그런데 당신으로 인해 내가 당신 어머니와 앞으로 부딪힐 거라는 건 맞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미안해, 오빠. 우리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도 그렇고 장모님께도 사과할게. 정말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남편에게 미안했고 저도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멋대로 지어내 믿고 있는 여자를 곁에 두고 있다가는 또다시 엄마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제게 미안하다는 남편의 애절한 외침에도 이혼하고자 했던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그렇게 제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한 남편과 전화를 끊고 나서는 엄마와 긴 시간 대화를 해야 됐습니다. 엄마도 제가 이혼까지 하는 걸 바라지 않아서 절 붙잡고 설득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톡과 문자까지 날라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전과 180도 태도가 변해 있는 겁니다. 유진아, 내가 조금 전엔 사돈께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망상에 빠져서 너무 큰 실수를 했어. 너와 사돈께서 허락한다면 내가 찾아가 뵙고 용서를 빌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가 그러고 가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더라.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어요. 그 아찔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저 이 전화 받은 거 어머님과 대화하고자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전화 걸지 말라는 말 하려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용서를 빌든 용서해 줄 생각 없으니까. 시모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제 외침이 홧김에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금방 머리를 숙이나 싶었죠. 그래서 저와 엄마에게 사과하려는 다른 이유는 뭘까 싶었는데 그걸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어두컴컴한 밤이 다 되어 친정집으로 온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유진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듣고 왔어. 엄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내가 엄마랑 네 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설명했는데 내 말도 거짓말로 치부하면서 믿지 않더라고.
거기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모님께 한 행동을 내게 말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 나중엔 내가 너한테 넘어간 거라면서 공격적인 반응도 보였고 그래서 내가 엄마랑 관계를 끊으려고 솔직히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고 사람 해칠 수도 있는 일을 실제로 꾸밀 줄도 몰랐어. 유진이 너를 엄마와 완전히 단절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또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 뭐? 당신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다고? 시모가 제게 용서를 빈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제게 사과했던 거죠. 그런데 전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한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근데 엄마가 합세했어요. 저를 설득하려고 말이죠. 유진아, 승현이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되겠니? 기회는 줘야지. 말은 저렇게 해도 승현이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비슷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문제 삼아도 되잖아. 엄마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남편은 강하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엔 이혼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대신 각서를 썼죠. 시모가 우리 모녀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걸로 말이죠. 대신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을 필요는 없었고요. 이후 시모가 직접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시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이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조금 고민이 돼요. 지금처럼 지내는 게 맞는 행동인가 싶어서요. 이제 곧 아이를 가질 건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이 상황을 겪는다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딱히 시모와 만나보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저 스스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친정 엄마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시모를 용서하고 지내도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교류 없이 지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면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다투시는 일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